그럼 지금부터 2026년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번호 2026-509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개허가 결정에 따라 재판이 중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입장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조 3항에 따라 기일의 전부가 속긴 녹음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검사 측 나오신 분이 지난번에 동일합니다. 정기훈, 김태환 검사 정기훈, 출석했습니다. 김태환 검사님 출석하셨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장리에서 박종민, 이승직, 정지용, 또 박민선, 문영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명륜에서 이명욱 변호사님 이렇게 나오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일단 3회 기일인데요. 지난번 2회 기일에서는 저희가 쌍방이 제출한 의견서 등 진술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또 검사가 신청한 증거 서류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확인 그 정도 절차 진행했었는데요. 지난 기일에 진행된 내용 관련해서는 쌍방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고 일단 고사히 제출한 서면부터 확인할 텐데 일단 검사 측에서는 4월 13일자 의견서 내셨죠?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진술하시고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은 4월 14일자 변호인 의견서 일단 진술하시고 진술하겠습니다. 거기 첨부한 42호 정도 45호증이 있고 그다음에 4월 14일자로 어제 증거 제출서라고 내시면서 증 46부터 48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영상이죠? 네. 일단 제출하시는 취지로 냈고 오늘자도 의견서 2개를 냈습니다. 2개. 네. 혹시 오늘 지금 내셔도 저희가 못 봤는데 혹시 종전에 없던 무슨 새로운 주장이 있는 새로운 건가요? 주장은 아닙니다. 새로운 주장 아니고 네. 다 보완하는 약간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자 4월 15일자 변호인 의견서 2건 일단 진술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증인 나오신 것 같으니까 먼저 증인 신문하고 그다음에 의견서에 첨부한 변호인 측의 그 증거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출하시니까 상대방의 인부 의견하고 그다음에 혹시 오늘 증거조사 형식의 증거 설명까지 할지 그다음에 성부 촉탁 신청하고 한 것은 증인 신문 마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먼저 증인 신문부터 할 텐데 이제 증인 나오셨나요? 우리 잠깐만 주시고 일단 제가 추적하신 분이 본인 맞는지는 그냥 제가 생년월일만 잠깐 확인할까요? 생년월일만.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 측의 신청으로 증인 신청이 돼서 법원이 채택했고요. 그래서 오늘 증인 신문 일단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선서하고 일단 증언하실 텐데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울러 증인의 증언으로 증인 본인이나 또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거나 또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 그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하시면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박성재.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증인 신문 내용 저희가 모두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고, 예, 변호인 측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 주신문하고, 예, 이어서 검사 측이나 재판부의 보충 신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문상 혹시 변호인 측. 네. 예. 예, 다 받으셨죠? 예, 그럼 변호인 신문하시죠. 네. 전 법무부 장관님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은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핵심적인 내용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2025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에 대통령실에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24년 12월 3일. 예,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증인은 대통령실 도착 이전에 뭐 계엄 선포에 관한 언지를 받은 적은 없으셨죠? 전혀 없습니다. 그 대통령 그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통령실 CCTV를 보니까 증인은 8시 27분 무렵에 집무실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약 9분 뒤인 8시 36분경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피고인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증인 얼굴이 상당히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들으셨나요? 그 짧은 한 9분 정도 상황인데. 예, 제가 먼저 간 거는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전화 받고 제가 바로 가서 가까운 데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만 밖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안내를 받아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만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시국 상황과 국정 운영의 어려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섞어서 하시면서 반국가 세력의 척결 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거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항입니다. 증인이 집무실에 들어가고 피고인이 오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셨던 거네요. 당위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 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다 옮기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시국 상황과 국정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기억을 합니다. 네. 5항입니다. 증인 혹시 집무실에 들어가셨을 때 계엄 선포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타이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제가 본 것은 계엄 선포문을 봤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 그러면은 대통령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뭐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고 뭐라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으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 그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7항입니다. 그 후에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가까이에 놓여 있는 계엄 선포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고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고 분위기가 이제 무거웠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증인 뭐 이런 상황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뭘 보면서 이게 뭔가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이 보시기에 피고인도 그러한 계엄 선포를 하려는 상황,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집무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은 받으셨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행동이나 다른 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은, 다들 그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듯한 표정과 얼굴로 기억을 합니다. 9항입니다. 피고인이 기억하기로는 피고인과 증인이 집무실에 있을 때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하고 뭔가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이 그냥 무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증인 기억도 맞는가요? 특별한 대화를 하거나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고요. 저 뒤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뭐 제가 들은 이야기와 비슷한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면서 계엄을 결심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여쭙는 거는 그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후 바로, 그러니까 증인과 피고인, 또 김용현 장관, 대통령 등 4명만 집무실에 있을 때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에게 어떤 그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계엄을 선포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어서 제가 눈을 뜨고 듣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내용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뭐 문건을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문건을 이렇게 주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 그런 질문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는 행동, 그런 부분도 혹시 뭐 기억나는 게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네, 11항 묻겠습니다. 증인,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에게 뭐 소방청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해야 한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구두로라도 지시하거나 뭐 관련된 이야기 하는 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전 전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직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쭙는 건데, 증인과 피고인만 이제 들어와서 그 자리에 김용현 장관과 대통령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이 혹시 증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특별히 했던 장면 같은 거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장면만이라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김용현 장관이 제와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을 때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 자리에 김용현 장관이 서 있었는지 같이 앉아 있었는지 뭐 이것조차, 있었는지 아, 그런 그것조차도, 정도까지도 예.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예,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국회나 뭐 민주당사, 뭐 선관위, 언론사 등을 언급하면서 뭐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뭐 봉쇄를 하라거나 뭐 이런 얘기했던 것도 전혀 지금 기억에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과 피고인만 이제 들어온 상황,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기 전 상황에서 혹시 기억나는 것은 어떤 장면이라도 좋은데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당황해서 멍하니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장관님도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대통령께서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고, 다들 이걸 계엄을 하면 되느냐 하는 정도의 그런 반대 취지의 말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워딩이나 이런 거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죄송한데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계엄 선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으셨다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또 들어와서 이제 피고인 주장은 기억하는 거는 이게 뭔가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지만 아무도 답변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했던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했는지 여부는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피고인에게 또 한 번 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이 똑같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한덕수 총리나 다른 예, 사람들이 예, 다 온 다음에 여러분 상황을 물어보는 건 계속 아닙니다. 들어오신 거니까요. 네. 그때 저인데 했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그 있습니다. 정도만 기억하고 예, 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피고인과 증인만 들어왔던 그 상황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부 먼저 온 국무위원들이 다 온 상태에서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분간하실 수는 없는가요? 지금 기억이? 그거 제가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그 부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뒤에 오신 분들도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뭐 이렇게만 기억이,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문건을 받거나 구두로라도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 재판에서 이 부분이 뭐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이행 문건이나 포고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기억은 좀 없으시지만 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김영호 장관은 8시 한 45분경, 그러니까 피고인이 들어온 뒤로 한 9분 정도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항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모두 대접견실로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그 나올 때까지 그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어떤 문건 전달하는 것을 본 기억, 뭐 그런 장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 기억에 전혀 없는데, CCTV 영상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 중에 문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신문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나중에 들어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를 건네는 것을 본 기억은 있으신가요? 18항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 기억으로는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겠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 CCTV에 조태열 장관이 뭔가 손에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제가 기억을 전혀 못 하겠.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16, 17항은 좀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먼저 이제 다들 오셨는데, 증인이 도착해서부터 그 집무실에서 나갈 때까지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무슨 소방청을 언급하거나 언론사를 언급하거나 단전단수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대화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뭐 시간대별 봉쇄라던가 무슨 국회 뭐 출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도 없으신가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19항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도 현재 재판을 받고 계셔서 CCTV를 보셨을 텐데 CCTV 상의 장면들 중에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장면도 많고 증인의 기억과 전혀 다른 그런 장면도 많은 것을 확인하셨었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영상을 제대로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나도 막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런 장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뭐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재판하면서 그 영상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앉아 있는 제가 저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CCTV 제시하는 건 생략하고 묻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가 이제 대접견실로 다 나오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신 상황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문서를 건네주는 그런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렴풋 했었는데 CCTV 보니까 막 그 기억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2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항의) 앞부분은 뭐 표정이고 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요. 뒷부분만 묻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 뭐 대통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뜻으로 찬성하는 어떤 기류의 이야기를 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저 기억에는 전혀 없었고요. 단지 모두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와 입장이었던 것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내려가시기 전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만류하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국무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나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겠냐. 그러나 대통령의 그 현재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국무위원들의 상황 인식 책임감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하시는가요? 예, 저는 그 말씀을 한 기억하시고요. 안에서도 한번 들은 것 같고요. 집무실에서 저랑 네. 이야기할 때도 한번 하신 것 같고. 집무실에서 집무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집무실에서도 한번 들은 것 같고 나중에 대접견실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아까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봤는데요. 종북 세력 뭐 이런 이야기도 계엄 선포문에는 지금 들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23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셨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이제 처음 그 자리에서 들었고 또 계엄 선포 전후로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 있으시다가 이제 11시 무렵 다 돼서 나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그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실체적 요건을 좀 갖추었는지 또는 뭐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인데 구체적인 정보를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서 본인이 많은 고민을 했고 뭐 저희들이 아는 정보와 책임감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와 책임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있나 하는 추측은 했었습니다. 뭔가
그런 건가 하는 추측은 했지만은 저희들이 그걸 찬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 계엄 진행 상황이나 계획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알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건 다 하셨고 반대 신문은 예. 예. 잠깐만요. 예, 반대 신문 하시죠.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의 정기훈 검사입니다. 제가 장관님께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도 또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이라서 조금 질문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임무에 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상 8항, 11항, 12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장관님께 아까 말씀처럼 증인이라고 그냥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 집무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께서 여쭤보셨고 증인께서 이제 하여튼 좀 당시 상황이 좀 하여튼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집무실에 이제 장관 증인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이상민 장관님이 들어오시고 피고인이 들어오시고 총리님이랑 다른 국무위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있었던 대화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어떤 것은 없었다 또는 이런 일은 없었다 이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당시 있었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가 좀 기억이 안 나신다는 취지인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걸 구분해서 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안타깝게도 예. 기억 자체가 예. 뭉텅이로 예. 빠져갖고 예.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있던 기억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없어서 그런 건지조차 현재 분간이 좀 어려우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조태열 장관 문서를 예. 받았냐 어떻냐 하는 부분도 예. CCTV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종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거를 언제 어떻게 받았지 하는 게 예. 제가 지금 그 이후로 생각해도 그걸 저게 언제 받았나 하는 걸 말씀을 못 드리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좀 못하시는 것은 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가셔가지고 장관님께서도 좀 뜻밖의 계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당황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았지만은 예. 그게 전혀 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이제 장관 증인께 지시 문건을 받으셨냐를 여쭤보고 증인께서 이제 그런 바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증인께서 재판 받으시는 사항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답변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CCTV 영상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셨을 것이고 이제 중간에 뭐 자켓 한 주머니에서 서류 같은 걸 좀 꺼내시는 듯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그때 꺼내 보신 문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 특검 측에서는 저보고 지시이행 문건과 포고령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지시이행 문건과 포고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받으신 바는 없고 그때 지금 특검 예, 측에서 예. 그게 지시이행 문건이고 포고령이라고 했으니까 예. 과연 그게 뭔지는 예. 특검 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관님께 그걸 제가 추궁하고 우선, 입증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 계엄 선포문은 집무실에서 하나 예. 챙겨서 나왔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 영상을 보니까 두 장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한 장은 내가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용산에 오기 전에 예. 어디 모임에 갔다 거기 자리에 있는 하나 접어왔는 건지 예. 사무실에서 하나를 넣어갖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문서가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예. 그 문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제가 이 위에 보면
거짓말을 해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준비된 신문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신문이지만 진정 성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1170번, 증거 기록 28,637쪽, 그 자필 작성 수첩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수첩이 그 장관님께서 증인께서 원래 쓰시던 수첩이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간 수첩이 맞습니까? 저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맞을 겁니다. 예, 펼쳐보면 저 안에 내용이 잠깐 뭐 예. 본인 글씨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잠깐만 그 수첩이 지금 한 페이지가 하나는 아니죠? 아닙니다. 뭐 일단 그 표지와 예. 그 다음에 다음 장 한 장만 저희가 증거화했습니다. 아, 이때 영장의 날짜가 제한돼서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수첩 실물 자체를 그 수사팀 확보한 것이 아니고 예. 이 해당하는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촬영한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증인한테는 아까 저 화면에 겉표지하고 안에 있는 그 속표지 정도만 보여드리면 됩니까?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더 예, 나오진 않은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예, 지금 준비된 신문사항 1항 생략하겠습니다. 2항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이상민 장관 피고인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만나고 한 거는 제가 장관으로 지명될 무렵에 예.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무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만난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사적인 친분이 이런 거는 특별히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간에 뵌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뵌 적은 있지만은 뭐 다른 사적인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는 건 일단 처음 알게 된 거를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요. 처음 처음- 알게 된 거는 장관 될 무렵에 알게 된 예, 거 맞습니까? 예, 예, 예. 처음 알게 된 거 그때가 맞다. 예. 네,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주신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당시에 일과 중에는 뭐 따로 연락받으신 바가 없다가 퇴근하시고 나서 7시 41분 정도에 대통령 전화 받고 이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4항 5항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대통령실 도착하셨을 때 이제 영상을 보면은 화장실 잠깐 가셨다가 대접견실에서 좀 한 13분 기다리시다가 김정환 실장의 안내를 받아서 집무실 가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뭐 증인께서 이렇게 이동하신 것은 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6항 생략하겠습니다. 7항은 기억하시지 못한다고 해서 이 7항 생략하겠습니다. 8항도 기억하시지 못한다고 해서 생략하고 9항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순번 1180번 그 증인 신문조서 22쪽 제시하겠습니다. 증거기록 28,834쪽입니다. 저쪽 보이시나요? 저쪽 화면이 오른쪽에 잠깐. 예. 예, 최근에 이제 저기 3월 23일 날 그 다른 사건에 한덕수 총리님 사건에 이제 증인 나오셨을 때 조서인데 당시에는 최상목 장관에게 대통령이 이제 문건 교부하는 장면에 대해서 뭐 명확하진 않은데 본 것 같긴 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같은 질문 변호사님 하셨을 때 영상 보기 전에는 조금 뭐 가물가물 조금 흐릿했었는데 예, 어렴풋했었는데 영상 조사를 CCTV 보니까 명확해졌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CCTV 보기 전에도 하여튼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최상목 장관이 뭔가 주는 것 같았다라는 정도의 기억은 갖고 계셨던 거네요. 저기 대답한 게 예, 그런 예.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항 여쭤보겠습니다. 대접견실 영상 22시 32분 42초부터 33분 10초경까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대통령께서 최상목 장관께 문건 교부하시고 직후에 이상민 장관님 쪽을 조금 돌아보시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문건을 손에 들고 보시다가 예, 문건은 이제 최상목 장관께 건네시고 잠깐 아마 피고인 쪽을 좀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상상으로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피고인께서 좀 뭐라고 답변하시는 듯한 일단 장면이 보이는데 혹시 최상목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문건 교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피고인께 따로 뭐 어떤 이야기 하셨었던 것인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런 장면 자체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 대화가 뭐였는지 예.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영상 22시 39분 14초부터 40분 24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증인과 피고인께서 뭔가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두 분이서 동시에 강희구 부속실장을 부르고 강희구 실장이 이상민 장관 옆에 가서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나가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 그 다른 사건 증인 나오셨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참석자들의 참석자 정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전에 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제가 예. 이상민 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희구 실장께서는 한덕수 총리님 사건의 1심에 나오셔가지고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긴 한데 박성재 장관님인지 이상민 장관님인지가 이제 아마 뒷 행동이랑 맞춰보면은 서명을 받으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증인께서는 뭐 서명을 받아놔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씀 혹시 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예.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국무회의 예. 끝나고 서명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저는 서명이 아니고 예. 확인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누가 왔는지 정도는 예. 그 말씀만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도 근데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의 대접견실 나오실 때 누군가로부터 서명하고 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었죠? 저 다음 화면이 예. 이제 우르르 나가다가 예. 저도 나가다가 다시 예.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복도에서 강희구 부속실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던데 예. 그 장면이 나가다가 예. 서명하시고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 도로 들어오는 장면 같았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뭐라고 강희구 부속실장인데 손으로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예. 그게 저기는 벌써 갔는데 예.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즉 증인께서 이 관련해서 뭐 강희구 실장한테 직접 무언가 이야기를 하거나 지시하신 기억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영상상으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번 그 화면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예.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말이 긴 게 아니고 예. 서명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예. 들어오면서 예. 왜 내보고는 하고 가라 하노 저기 벌써 나가는 사람이 있던데 하는 예. 취지로 내가 이래 손으로 표시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항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4년 12월 4일 날 오후 2시에 국무총리님 주관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세관에서 당정대 회의라고 일컫는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그 증인께서 참석하신 경위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저게 뭐 당정대인지도 모르고 예. 총리께서 예. 공간에서 뭐 의원들이 예. 오셔갖고 뭐라고 한다는데 박 장관 좀 오시죠
이 말씀 예. 듣고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거 순번 170번 수첩 기록 28,638쪽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한데 예. 여기 이 수첩은 아직 뭐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은 증거고 저희 공소사실하고 좀 이하 부분은 특별하게 관계가 없고 주신문 사항에도 없는 내용이라서 예. 일단은 뭐 요 채택 여부는 뭐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진정 형집이 인정돼서 채택은 이제 뭐 조만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요 관련성 부분은 어떨까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이제 의견서로 소명할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이 본건 공사가 좀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라서 다만 이제 어떤 부분? 그 부분은 신문 후에 좀 저희가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진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그 말씀처럼 근데 다만 말씀처럼 이게 지금 증거로 나와 있고 뭐 증거로 나왔고 아까 네. 말씀처럼 변호인이 부동의했는데 오늘 뭐 증인께서 본인이 작성에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채택은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본격적인 그 증거 조사에서 이제 설명은 아마 다음에 하실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핏 봐서 전혀 또 무관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뭐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서 신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 적절히 좀 준비된 걸 생략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5항은 아까 전에 여쭤본 것이라서 16항과 17항 합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수첩 기재를 보면 비서실장 땡땡에서 내용이 좀 있고 총리 해서 뭐 부총리 이런 기재가 있어가지고 이 성상만 보기엔 아마 당시에 이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비서실장이 뭐라 하니까 메모 좀 하시고 총리께서 뭐라 하시니까 또 메모하시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속기하듯이 한 게 아니고 예, 말씀하시는 걸 예, 제 생각을 예. 가미해서 적어 놓은 거죠. 즉 이 소위 회의, 당정대 회의라고 한 회의석상에서 회의라는 게 맞는지 표현도 저는 의문입니다. 모임이라고 좀 고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당정대 모임이라고 부르는 그 모임에서 뭐 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신 대로 그냥 들린 대로 이해한 대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현장에서? 뭐 내가 듣고 내 것처럼 예, 적은지 모르지만 예, 나왔던 말들이 저렇게 내가 적어 놓은 게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항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계엄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계엄이라고 해서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메모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혹시 발언자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발언자를 기억하는 거는 저렇게 써놨고요. 예. 그 나머지는 예. 거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예,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각 개인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분 있고 한데 예, 그 말씀들 중에 예, 내가 취사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저기에 적어 놓은 거지 누가 말씀하신 내용인지는 제가 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임 석상에서 당시에 작성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나중에 저걸 작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항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뭐 사건에 대해서 더 진술하시거나 말씀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시고. 예, 재판부에서 잠깐. 네, 증인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집무실 들어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외에 이 자리에 누구를 불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그 이후로 오는지조차도 그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아니 없습니다. 예. 진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게 기억이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예. 네. 그러면 증인은 당연히 그날 이상민
전 장관이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겠네요. 들어오시는 거 보고 알았어. 들어오는 거 보고 알았다. 그러면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생각을 묻는 거라서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제가 조사받을 때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그날 저녁에 대통령인데 대통령께서 용산을 좀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갈 때 대통령께서 요즘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아이고 혹시 소주나 한 잔 하자고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상민 장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고요? 그 할 때도 이 장관님도 그래서 불려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이 들어올 때는 윤석열 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들은 다음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이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처럼요. 아니 본인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 아까 말씀이 뭐 사전에 연락 받은 적이 있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느냐 하는데 다 그런 너무 황당한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무실 들어가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상민 장관이 들어온 걸 봤죠? 예. 이상민 장관이 들어온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요? 그래서 이 장관님도 불려왔네 정도. 이상민 그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원탁에 앉았죠. 아마 그 지금 증인도 원탁, 집무실 안에 있는 원탁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탁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가운데가 있으면 저는 오른쪽 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예.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예. 이 피고인은 어디 앉았나요? 이상민 전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그런 부분을 물으시면 저 외에 다른 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정말 불분명하고 알기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어디 앉아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나요?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어왔던 것은 기억이 나죠. 예. 집무실에 들어오셨죠. 들어왔던 예, 거. 예.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디 앉았는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 옆에는 아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예, 예. 어디 앉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대통령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앉았나요? 왼쪽에 앉았나요? 아니 그게 이제 저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 바로 옆이었는지 또 네. 뭐 한 칸을 띄워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누가 자리를 양보해서 대통령 옆에 앉으셨는지 이런 부분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면 아까 뭐 몇 번 물어본 질문이라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상민 그 피고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시간의 길이는 예, 제가 있었는데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그 집무실 안에 있었던 증인 그다음에 피고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은? 제가 아까 추측성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혼자 있을 적에 뭐 들었던 그 말씀을 대통령께서 이 장관이 오고 난 뒤에 그 비슷하게 또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한다 뭐 이런 취지 이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 그 정도 말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신가요? 예. 아까 그 증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건 예.
그 대접견실에서 해서 안주머니 안에서 꺼내보는 그 문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 문건이 무엇인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 장은 네. 겸 선포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한 장은 겸 선포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비상겸 선포 이후에 대접견실을 다 나간 다음에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 문건을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안주머니 안에 있던 걸. 사무실에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네. 꺼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해제 국무회의 결의를 위해서 네. 다시 용산으로 갈 때 내 네. 책상 위에 있던 그 뭐 메모나 뭐 이런 종이하고 같이 제가 매일 사무실에 퇴근할 때 책상 위에 있던 걸 파쇄기에 싹 집어넣고 가는 그와 같이 하면서 갈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장은 비상겸 선포문이었고 예. 지금 동영상상으로는 뭐 다른 문서도 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장으로 저희도 보면, 그렇게 예. 보이는데 나머지 그러면 문건은 뭐였는지 그 집무실에서 본인의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셨겠네요. 그 내용이 네, 기억이 안 나고 그 제가 해제 국무회의에 가면 또 종이를 꺼내거든요. 네, 그건 그냥 개인적인 종이라서 네, 호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그 해제 국무회의 하면서 제가 이 장관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쓰면서 이야기하고 할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아까 듭니다. 전에는 그러면 파쇄기에 넣어서 하나 파쇄했다라는 거는 선포문만 예, 파쇄했었다는 예,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종이는 다시 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해제 정확하지 해제 않은데 국무회에 예, 들어갔고 그날 저녁에 어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연말이라고 만들어준 그걸 제대로 제가 앉아서 뭐 보기도 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바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쪼가리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잘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 부분이 참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증인은 그 비상겸을 듣고 나서 비상겸에 반대하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말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예. 그런 취지의 말을 대접견실이나 대접견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 적도 있나요? 대접견실 상황을 보면 제가 그 이상민 장관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한 총리 보고 한 총리께서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득을 해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따라 들어가다 도로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장면이라든지 나중에 대통령께서 선포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로 제가 손짓을 해서 대통령이 도로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뭐 할 때에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누구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게 옳다 하는 지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는 그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만 있던 그런 자리에서 다른 분들께 계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계엄에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신 적은 있나요? 반대라는 말보다는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네, 계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말려야 되지 않겠냐 네. 하는 취지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일단 저기 증인께서 그날 피고인하고 또 이제 같이 있었던 공간이 있었고 또 시간도 좀 같이 있던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증인이 갖고 있었던 그 안주머니에 갖고 있었던 선포문은 본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는 뭐 맞다고 하셨는데 그 선포문은 그럼 집무실에 있을 때 받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 제가 혼자 있을 때에 예.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고 하는데 앞에 이게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계엄 선포문처럼 접어서 제가 넣었던 거 예, 그러니까 그 피고인 이상민 장관 오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도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CCTV 보신 것처럼 뭘 손에 들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그분도 선포문은 이제 받았다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피고인 행안부 장관은 혹시 뭐 그러면 선포문 따로 받거나 하는 거는 그 증인은 본 기억이 없습니까? 아까 뭘 준 걸 예. 하나도 기억이 없다고 하셔서 기억 자체가 예. 내가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지만은 그 기억이 내리에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집무실에서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증인이나 총리한테는 뭔가 선포문을 줬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 예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한테는 따로 준 게 없는 걸로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안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 보니까 예. 통일부 장관도 그 영상에 보니까 아무 종이 안 갖고 나오고 예, 안 받았다고 예,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혹시 뭐 증인은 그 이 사건 계엄령 관련돼서 이제 포고령이라고 아시죠? 이제 예. 그 포고령은 따로 받으신 건 아니고 받은 바 없습니다. 받은 바 없고 예. 포고령이 이렇게 선포되고 한 거는 혹시 증인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도착을 해가지고 법전과 헌법책을 좀 펴놓고 이 조문을 몇 개 맞춰보고 있는데 예. 그 간부 회의 준비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 회의 끝날 무렵에 예. 그 참석했던 어느 간부가 포고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고령이 선포가 됐냐고 이래 하고 그게 거의 회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몇 시쯤에 시작하셨죠? 23시 거의 50분 전후였고 끝나는 시간은 24시 00시 10분 전후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천 그 지무실까지 이제 이동하시면서 그 중간에는 뭐 이렇게 따로 뭐 그런 걸 확인하거나 하진 않으셨나 보죠? 전혀 지금 보는 기억이 시간적으로는 포고령은 그 전에 한 11시 한 20분 그 어간에 아마 선포된 것 같은데 언론에 보니까 뭐 11시 30분 전으로 예.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그렇게 따로 뭐 이렇게 예, 뭐 예. 핸드폰 찾아보거나 뭐 저기 텔레비에서 보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기억이 같고 없습니다. 예. 없고 사무실에서 회의 끝나고 예. 이제 포고령 나왔다고 해서 또 다시 저 법전 펴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고 예. 있는데 저희 법무실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 비서실 직원이 누가 그 포고령을 출력해서 줬는지 해서 그때 처음 그 들으신 거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혹시 이제 뭐 계엄 선포 이후에 뭐 경찰이 국회에 가 있고 한 거는 혹시 그거는 뭐 언제쯤 하셨습니까? 회의 시간 동안에는 예. TV가 안 켜져 있었다고 그 참여자들이 제 재판에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뭐 어떤 상황 못 받고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장관실에 TV가 켜져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도 법전과 책 펴놔놓고 뭐 이거 찾아보고 한다고 TV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뭐 그냥 제 느낌은 국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웅성웅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받고 있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자세히 남았지만 TV 상으로 예. 뭐 그런 뭐 느낌이나 분위기는 뭐 알 수 있었다 정도 예.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뭐 피고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증인도 비슷한 말씀을 또 오늘 뭐 하셨는데 일단 대통령한테 이제 비상계엄 얘기를 듣고 일단은 말씀처럼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걱정이잖아요.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반대 의사 표시했다지만 아까 걱정했다는 것의 뭐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국민이 납득하겠냐. 예. 그렇게 비상계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안 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지 예. 못하고 예. 무조건 만류를 해야 한다는 예. 생각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은 무슨 전시나 사변 이제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나 사변, 뭐 국가의 뭐 긴급한 사태, 그래서 군사상의 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이제 비상계엄이 원래 이제 요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인데 말씀도 안 하시고 정보가 불균형하다. 예, 당신들이 아는 거하고 다르다 말씀하실 때에 뭔가 통상적인 이 우리 제한 수단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나 예,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지금 그걸 계엄으로 갖고 해결하는 게 맞나 예. 이런 취지로 저는 계엄 만류를 하는 의사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뭐 국무위원 중에서도 이 개헌 관련해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법질서 유지 이런 거 관련되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니까 뭐 개헌이 선포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말씀처럼 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그 직책에 앉은 사람이면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뭐 그 말씀은 지금은 결국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대통령이 말한 그런 사유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국가 단체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제 했다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라면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실체적 요건에 대한 예, 판단은 예, 헌법상 대통령인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보가 불균형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갑자기 저희들인데 아무 정보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냥-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렇게 추측만 하는 예. 상황이 저인데도 말씀 못하는 무슨 보안 사항이 있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적절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그래서 만류는 했지만 뭐 요건을 뭐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정무적인 부분으로 예.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접견실에서도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뭐 한 부분인데 제가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부분을 제가 손짓을 해서 나가시면 안 된다고 해서 도로시고 난 뒤에 그 장면 다음 장면이 최상목 장관하고 조태열 장관이 일어서서 대통령인데 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전부 다 그러면 결국 제가 지금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하고 다 같은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뭐 대통령이 내려가서 비상계엄 선포하겠다고 이제 대국민 담화까지 하고 이제 다시 올라오셨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혹시라도 뭐 다른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뭐 새로 드러난 거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저희들인데 정보를 주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 하면 이제 여전히 말씀처럼 뭐 그 우리가 모르는 진짜 뭐 꼭 진짜 비상계엄이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집무실에서는 그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그 10시 반 무렵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국민들한테 방송까지 한 그 이후에도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는 뭐 혹시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그 무렵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집무실에서 얘기했던 그게 전부였구나. 뭐 결국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는 벌써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포를 해놨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통령이 저 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우리 부서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저는 이 화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러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아까 말한 그 12월 4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는
피고인도 참석했나요? 안 하신 것 아, 같아요. 피고인은 참석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 증인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접견실에서 그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다 같이 앉아 있을 때예요. 계엄이 선포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국무위원들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될지에 대해서 혹시 그 자리에서 듣거나 뭐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선포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경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듣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구체적인 같은데. 계획이나 계엄 선포 후에 뭐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 말씀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라 이런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뭐 어떻게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 큰일인데 이런 취지의 뭐 국무위원들끼리 대화나 걱정하는 그런 대화도 없었나요? 전부 걱정하는 표정으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계엄군이 구성되는 건 알고 있었나요? 계엄군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비상계엄이라는 게 통상적인 경찰력이 아닌 군이 동원된다 하는 건 예.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 자리나 아니면 가기 전에 대접견실에서 계엄 그 군대가 어디 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뭐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일 텐데요.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면 경찰이 어디 출동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나요? 그건 저인데 할 말씀은 아니었던. 아니 대접견실 안에서요. 전혀 그런 뭐 우려하거나 이런 대화를 나눈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계엄 이후에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거나 뭐 할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계엄이 선포되거나 대접견실에서 나오고 나서 예. 본인의 사무실로 가기 전까지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어떤 궁금함 아니면 걱정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제 부서의 일만 챙긴다고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소에 을지훈련이나 이런 때에 네. 훈련 그 과제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군 법무관을 했는데 군 법무관 시절에 그 80년도 그 이전에 계엄 상황을 겪었던 선임하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상황이면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서가 제 생각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서가 출국 외국인 본부와 교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재판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엄 선포와 동시에 사법행정사무가 계엄 사령관 관할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혼란 없이 잘 내가 지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뉴스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 포고령에 대한 문제점 보고 뭐 이래 하면서 그게 뉴스인지 실상황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국회로 경내로 뭐 군인이 들어가는 장면 뭐 이런 화면을 그때 봤습니다. 자, 부장님 몇 가지만 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다시 처음에 질문했던 거랑 관계되는 것인데요.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실 때 좌석 앉는 자리 안내받아서 앉으셨던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증인께서 그냥 적당한 자리에 앉으신 건가요? 기억나시는가요?
의지에 앉으라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면 증인 계엄 선포문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받은 내용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것을 그냥 받았다고 진술하시는 건가요? 내 앞에 한 장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그 가셨을 때 처음 원탁 위에 다른 자리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 말고도 혹시 다른 자리에도 어떤 그 문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던 그런 장면은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하간 하여튼 증인은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은 기억은 없으시고 책상 위에 그냥 놓여져 있던 것을 가지고 나온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용산 집무실 CCTV가 증거로 확보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에 제가 계엄 선포문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도 기억이 제법 생생할 때라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고 지금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정말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 여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증인이 가지고 나온 그 계엄 선포문은 예. 책상 위에 놓여진 것으로 기억한다는 예, 예, 취지이신가요? 더 없으시면 예, 마칠까요? 예,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증거 신청한 거 관련해서 일단 좀 잠깐 정리만 하면 그 지난번에 소방청에 문서정 부속탁한 것 중에 변호인이 말씀하신 그 4개 중에 1번, 3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네. 소방청에서 뭐 추가로 뭐 문서 회신을 하나 온 게 있고요. 그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4월 9일자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송부촉탁은 일단 저희가 채택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네.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일단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보내는데 일단은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만약 내일까지 안 오면 저희가 뭐 한번 저기 우리 주무관님 뭐 전화를 한번 해보거나 예, 뭐 독촉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4월 13일자로 또 인증 등본 송부촉탁이라고 하나 내신 거 있는데요. 요 특검 측에게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그 신청하시는 취지의 기록에 표시해 보니까 한 문건이 한 3개인 것 같아요. 예, 열람 등사, 그러니까 허석권의 진술 조서 관련 열람 복사 관련해서 열람 등사 신청서, 네.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 및 처리 부.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 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네, 처리하고 처리해도 될 것 세 번째 있는 등사 문서 지정 목록 및 처분 내역서. 그것도 뭐 처리하죠. 그것도 뭐 필요한 건 네. 아니시고 그러면 4월 13일자 신청은 처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럼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국가수 대검 지난번에 그거는 저희가 뭐 취소했지만 뭐 거기서 감정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일단 뭔가 회신은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 의견서 관련해서 잠깐만 의견서 오늘 주신 거 2개 진술을 하셨는데 네. 요 의견서 내신 거 지금 발언해서 제가 자세히 못 봤고 일단 한번 얼핏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요 2번째인가요? 요 허석권 진술의 신빙성 관련 요 네. 의견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허석권의 진술을 뭐 국회에서 진술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특위 또 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뭐 날짜별로 이렇게 진술을 쭉 적어주셨는데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진술 조서 관련 내용은 지금 변호인이 낸 탄핵 증거 취지로 낸 서류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3월 24일자 진술 조서는 전체를 탄핵 증거로 제출을 예, 3월 했습니다. 24일자 증 42로 네. 그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7월 23일자 진술 조서 내용도 기재가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는 아시겠지만 7월 20일자 진술 조서는 지금 못 보셨어요. 내용 부인돼 가지고 지금 기록이 네.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그 원심에서 네. 그 해당 페이지 부분은 제출을 탄핵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술 부분은 그게 아마 지금 특검도 별도로 변호인 증거로는 지금 탄핵 보이진 않는데. 증거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호증이 붙여서 독립된 증거로 나왔나요? 네, 그렇게 호증을 붙여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게 다만 이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제출은 3월 24일자만 제출을 했고요.
아 발체. 예, 네, 발췌본으로 해서 증거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자체는 근데 그것도 지금 보면 증 7, 8군데 1월 17일자, 증 8은 3월 24일자, 증 9는 4월 21일자이고 7월 23일자는 혹시 있나요? 이게 보니까 또 그 이번에 부분은, 검사 네. 의견서에서는 7월 23일자를 뭐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 제출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내용에 그런 7월 23일자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본증으로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채택을 안 해서 예. 본증으로는 쓸 수는 없지만 예. 뭐 탄핵 증거로는 뭐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어느 쪽이든지 낼 수는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취지라면 한번 검토해 보셔서 알겠습니다. 뭐 한번 제출을 한번 뭐 검토해 보시죠. 뭐 탄핵 일단은 증거로 재판 죄송한데 탄핵 증거로 검찰이 7월 23일자 진술 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 이제 특정을 해서 이견이 뭐 있습니다. 예. 네. 뭐 그 부분은 뭐 왜냐하면 이게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서울 고등법원 판례 한번 찾아 제출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증거로서는 탄핵 증거로도 제출할 수 없다. 네. 네, 이렇게 그런 이게 뭐 판례가 이론적으로는 있는 것 조금 약간 다투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예. 그게 지금 뭐 또 그렇게 나온 경우도 뭐 있는 경우도 네네. 있어서요. 예. 그것이 저희들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예. 피고인이 무슨 알리바이를 주장했다던가 했을 때는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을 직접 지금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탄핵 증거로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그 취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취지가 예. 아예 그 오염되지 말라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뭐 하여튼 그거는 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그러면 어떤 변론 측이라도 그거 내주셔야 네, 저희가 제출을 뭐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수 이 있지 부분 아마 않겠습니까? 빠진 것 같은데 예, 한번 예, 확인해 제출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신청 관련해서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오늘 내신 게 첨부해서 낸 증 40에서 45 요건 이제 거의 서증이죠. 네. 주로 이제 뭐 예, 뭐 무슨 그 자료 같은데요. 예, 전에 이제 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간된 자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내신 46에서 48은 영상인데 네. 혹시 그 부분 뭐 증거 인부 의견은 검찰 측에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 증거 제출서를 그 재판하기 직전에 받아봤는데 예. 취지를 이해하기로는 감정을 총 세 차례 걸쳐 진행을 했고 첫 번째는 영상이요. 예, 예. 화질 개선을 첫 번째는 변호인들이 직접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외부의 불상의 이 감정인에게 맡겨서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변호인 제출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 검찰에 제출한 증거처럼 이 형소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47호증, 48호증의 경우에는 그 무슨 모 대학 교수 내지는 뭐 무슨 회사의 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름은 이 성명불상자가 감정을 했다라는 취지라서 그리고 국가수가 회신한 취지가 이 화질 영상 확대는 화소로부터 값을 추정해 세우는 보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해상도 영상처럼 품질 개선되기 어렵고 선명도 개선해서 유각성을 강조하면은 가시성은 높아지지만 영상 노이즈도 함께 강조된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감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감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AI 방식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법에 의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딥페이크와 다르다라는 점에 대한 담보가 되는지 그리고 감정을 시행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방법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만연히 증거를 피고인이 냈다고 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 특히 47호증, 48호증, 이 46호증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며 추후 판결을 통해서 좀 판단받고자 한다는 입장 밝히고자 합니다. 예. 그 앞에 거는 나머지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고 앞에 취지만 거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뭐 일단 동의하는 걸로 하고 46, 47, 48은 지금 이름은 부동의 하시는 취지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변호인들하는 그 형소법상의 의미의 부동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 이 증거 능력에서 판단받고자 한다. 저희는 예. 동의하기 어렵다. 근데 사실은 뭐 저기 미리 주셔 가지고 네. 지금 아까 USB를 내셔서 저희가 뭐 필요하면 오늘 뭐 같이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저기 아직 그 내용을 영상을 못 보셨죠?
돌려봤습니다. 아, 돌려봤어요? 예, 예.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용은 확인하기 네, 어렵고.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예. 계엄 선포문이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장면까지는 예. 저희가 좀 서면은 지금 출력 과정에서 이게 하얗게 나왔지만 예. 영상을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영 프로그램으로 한거나 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게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원본에 없는 것을 새롭게 생성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에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가 사실은 3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 사면서 또 잘못 사가지고 2번을 사게 됐는데. 아, 그 첫 번째 거요? 하여튼 그래서 예. 첫 번째 거는 30만 원짜리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 선포문은 저 CCTV를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다른 분들한테 계엄 선포문이 나뉘어지고 그걸 다 모두어가지고 맨 앞에 있던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관계없는 그 선포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식 자체가 지금 계엄 선포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 제출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건네줬다가 받은 그 한 장의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목이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좀 상당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입증이랄까 하여튼 다투고자 하는 주요 취지는 지금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그 단전단수 지시 문건, 그 지시 문건이라는 거는 이제 저 경찰청장이 받았던 거랑 만약에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무슨 제목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네. 그냥 시간하고 저기 기관 이름만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그런 문건이라고 한다면은 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한소순 총리하고 주고받은 그 문건은 위에 뭐 그러니까 내용은 글자의 그 인식까지는 정확히 안 되지만 윤곽으로 봤을 때 위에 제목이 있고 밑에 글씨가 많아서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공소사실상의 그 지시 문건은 아니다. 적어도 네, 그런 그 취지로 제출. 시스템에 나오는 주고받은 그 문건 그거와는 동일하지 않다. 네,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일단 뭐 그게 그래 정확하게 그 문서가 지금 피고인이 낸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감정에 의하더라도 뭐 그런 내용까지 글자 내용까지 인식할 수는 없고 그 정도의 취지로 그냥 뭐 내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예, 어떨까요? 그렇게 내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증거로서 내신 것이고 이게 국가수에서 아마 감정을 해서 회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결과가 좀 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국가수 감정 결과 영상을 받아보지는 못한 상태이고 근데 결국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30만 원 주고 프로그램 샀더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못 해낸 걸 해냈다라는 말씀이셔가지고 그게 이제 30만 원 주고 한 근데 거에 저희가 볼 때는 대해서 뭐 해낸 건 없습니다. 지금 내신 거 보면 네. 그냥 글자 지금 줘봐도 저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저 정도 유궁각인데 우리가 국가수에 요청한 건 저 정도 요청한 게 아니라 이제 저걸 확대해서 이제 내용을 알 수 있냐는 건데 이제 국가수는 그 내용까지 저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까지는 감정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회신한 거고 예. 지금 변호인이 한 것도 마찬가지로 좀 적어봐서는 글자가 뭔지 알 수 없고 이제 아마 변호인이 얘기한 것도 아까 말한 건 그냥 선포문이라는 추측 정도 말씀하신 거지 저게 글자가 저게 뭐 선포문이라는 그 글자라고 바로 주장하시는 거는 아니어서 예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그냥 윤곽상으로 적어도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단수 지시 문건 그러니까 뭐 저기 시간하고 뭐 기관 써 있는 그거와는 적어도 형식이나 체계가 좀 달라서 예. 그러니까 지시 문건을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뭐 그거를 이제 결국 그 이제 뒷받침하려는 뭐 이제 그런 취지인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46, 47, 48호증에 대해서는 동의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증거를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예.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특히 예, 그 예. 취지는 47, 48호증은 감정인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르는 현재 상태로라면은 성명 불상자에 의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뭐, 것이라.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그렇긴 한데 예. 그거를 저게 변호인 측은 뭐 대강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쓰시긴 했는데 네, 그게 사실 S대 국내 유수의 S대학과 국내
정말 유수한 기업인 S전자라고까지는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랩을 구성해서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예. 예민한 사건에다가 자기들의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데 예. 우선은 저희가 그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돌린 것에 의하더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문의 그 양식이 지금 이 화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예, 아니 그거는 저희 나중에 주장하시면 네, 판단하면 보시면 되는데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럼 46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47, 48은 그냥 참고 자료로 하시면 네, 어때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네. 다만 제가 본 그 내용으로는 그래도 S대의 교수가 아니, 근데 S대 하신 것이 그게 S대가 조금 더 계엄 선포문을 쉽게 아니 근데 아직은 작성자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그거를 증거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일단 뭐 40 변호인이야 명확히 누군지 알지만 공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기 47, 48은 그냥 참고 자료로 제출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 45호 6호증 그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그거 변호사님 그거는 사실 46호 부분도 저희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예, 생성형 물론 이제 변호인들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예, 이 요즘에 생성형 AI는 이런 방식이 워낙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점이 담보가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통상 국가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데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사감정을 하는 경우 항상 그 이후에 신뢰성에 대해서 늘 사실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현 단계에서 46호증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예. 46호증도 그럼 참고 자료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그 지금 사용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인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최대한 사실에 기반한 보정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질 개선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옵션을 다 최대한 적용을 한 거고 그런 어떻게 되면 가공이 최소화되거나 아예 없도록 그렇게 옵션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AI 화면 같은 거를 그 인터페이스 화면 같이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하게 됐는지를 네네. 왜냐면 그 각각의 그 프로젝트에다가 보면은 그 창이 떠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여기 어떤 옵션들이 적용이 됐는지까지 다 이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캡처를 하고 그 각각의 옵션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호인들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입장 밝히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신뢰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여부도 포함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상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슨 국가수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산 것 같은 이 툴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는 점 저희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 우리 네. 주심장님께서 여기 45초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제출하신 의견서 2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아까 그거 올려놔 주시죠. 아까 실물 화상기 올려놔는 거 올려놔 주시고요. 지금 이게 2페이지에 있는 사진인가요? 의견서 2페이지에 있는 사진. 네, 그게 지금 인쇄하는 과정에서는 예. 이게 아니, 하얗게 돼서 저도 지금 지금 그 변호인께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동영상을 보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은 지금 의견서 내신 취지도 약간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피고인한테 받은 문서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책상에 있던 문서라는 그렇지 건가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피고인한테 받은 문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피고인한테 받았다는 문서가 아니라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신빙성,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온 그 결과물이 계엄 선포문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그러니까 수 있을 이거는- 정도다라는. 그러니까 이 그 문서는 문서는 아닙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준 네, 문건이 그건 아니라 아닙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옆에 있던 문건을 이렇게 잠깐 들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걸 확대해서 한 거죠. 네네. 그러면 8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둘째라고 해놓고
앞서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펼쳐 열람한 프레임에는 프레임에서 위 문서는 상당중의 굵은 글씨 제목이 배치된 레이아웃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위 문서는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줬다가 돌려주는 문서이거든요. 이거 지금 잘못 쓰신 거 아닌가요? 여기 이 부분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째하고 둘째를 읽어보면 예, 둘째에 예. 있는 위 문서는 첫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한테 받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네, 저희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 화면 좀 보여. 이 부분에 화면이 접힌 그 화면이 한덕수 총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문건으로 좀 추정되는 부분인데요. 예. 아니 이 부분은 아마 46호증인가 47, 48호증 정도에서 나온 것 같고 46호증으로는 이런 부분이 확인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증거 제출서에서 아마 둘째 부분은 좀 잘못 쓰신 것 같아가지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저희들이 그 사용했던 그 상용 프로그램의 설정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설정 값을 제시한 이유는 반복해서 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혹은 왜곡이나 조작이 들어갔는지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확인할 무슨 수 있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실물 화상기에 올려놓으신 그 사진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피고인이 한덕수 총리한테 준 문건이 아니라 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책상에 여러 가지 놓여있던 문건들, 그거는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문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던 문건은 그 신빙성, 이것이 이 정도 나왔으면 그러니까 다른 문건도 그런 취지신 거죠.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제시한 겁니다. 예, 이제 확인이 알겠습니다. 가능한 게 선포물이니까 예. 그게 이제 이 정도 비슷하게 무슨 나왔으면 취지인지 다른 알겠습니다. 것도 뭐 제일 잘 믿을만한 보입니다. 결과가 아니겠냐 그런 예, 취지라고 그렇습니다.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처럼 요거는 47, 48은 일단 그건 증거로는 처리하고 네. 예, 그뭐 참고 자료를 일단 제출하는 걸로. 불상자들이 예, 한 거니까 네. 오늘 그냥 조서에다가 저희가 참고 자료 제출한다고만 그렇게 해놓고 네. 40 46호증은 재판장님 혹시 그러니까 46호증은 만약 저희가 일단 증거로 꼭 가야 된다고 하면은 네. 뭐 검증을 통해서라도 사용 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과정을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 그렇게까지 이제 필요성이 있는지는 또 저희가 네네. 별도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일단 그래도 46호증은 저희가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요. 네. 그 부분은 관련해서 아까 뭐 추가로 더 만약에 네네. 그 뭐 저기 서면으로라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저기 의견 내실 게 있으면 내주시고 검사 측도 일단 46호증 관련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예. 뭐 오늘 말씀하신 거 저희 물론 속기록에 남겠지만 예. 뭐 검찰 의견으로 뭐 서면으로 간단하게라도 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기일에 뭐 체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뭐 어떻게 처리할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됐죠. 예,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이릉 증거 신청하신 거에 대한 증인 신문하고 뭐 증거서나 현재까지 한 거는 이릉은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70 수첩은 일단 예, 오늘은 채택하는 걸로 지난번에 부동의에서 체부 보류했었는데 오늘 뭐 채택하는 거를 일단 하고 그러면 다음 기일이 이제 저희가 지금 22일로 일단은 잡혀 있고요. 그래서 다음 기일에는 일단 검사 측에서 증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최종 변론 하시는데 그러면 증거 설명은 오늘 채택된 증거 수첩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최종 변론까지 합해서 1시간 1시간 내외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1시간 정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변호인 측은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어쨌든 채택 뭐 피고인 측 증거로 채택한 42부터 뭐 45까지 그다음에 46은 뭐 다음 기일에 봐서 뭐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뭐 변호인 측도 증거 설명 뭐 네. 소위 말하는 증거 조사에 필요한 증거 설명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고 뭐 내용은 저희가 봐도 뭐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 변론까지 네. 하는데 지난번 얼핏 한 1시간 반 네. 다만 저기 피고인과 상의한 결과 피고인이 직접 그 재판부에 그 최후 피고인 최후 네, 진술 예, 진술하는 시간이 예. 1심보다는 좀 길어질 수 있다는 대강 양해를 그래도 대략 뭐 혹시 30분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간 뭐 합하면 3시간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그렇게 재판장님 네. 그한 가지 저희 구성명상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 내용이 좀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 그건 그러면 서면으로 내십시오. 저희가 네네네. 지금으로선 뭐 검찰은 그 외에는 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네,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니까 네.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답변이 좀 납득이 안 가거나 좀 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주장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그 말씀드린 증거 변호인 증거 아까 46호증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내실 서면이 있으면 네. 가급적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주셔야 저희가 미리 검토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면 참여관 사무관 조서에다가 뭐 추가로 뭐 증거에 관한 의견은 제출할 경우 4월 2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다음 기일은 4월 20일 오후 2시에 이법정에서 하고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석권 진술 조서도 필요하면 더 네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4월 20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